할게요. 아. 26. 찬수 없을 때 시험에 나오는 걸 하죠. 네. 와 진짜 세상에 친구는 없구나. 원래 없었어. 안 돼요는 안 나오는구나. 얼른 해보세요. 찬서가 영상 보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파동이라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역학은 오랜 시간 동안에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인데 파동 파트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거든요. 영재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영재 입시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파동을 잘 안 하는 부분인데 과거에서는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파동을 정확하게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다 중학교 대용 밖에 안 했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처음부터 다시 해드리고 있거든요. 없다. 호치키스는? 아니야 나도. 나도. 진짜 들어가. 다행이다. 여기 가서 왜? 야. 왜 걸린 거야? 아. 왜 넣는 인생 재밌네. 이게 뭐죠? 다른 거 가지고. 물 가져온 거. 아니 다른 거 가져오지 않았어요. 앉아. 다른 거 가져오지 않았는데 우리 프린터기가 누가 아깝대요. 앞에 거 있어. 왜 양이 그렇게? 양이 너무 많은데? 일쪽부터 사. 양이 너무 많은데? 혹시 저희 똑같은 몇 페이지 명이 양 진짜 가져온 거죠? 3명 아니었는데 4명. 네, 1권을 가요? 1권 다한 거 아니야? 일쪽부터. 4명 대충 이거 가져와. 100페이지 된다 했을 때 4만 원. 25장. 진짜 예쁘다. 한 것만 딱 하나 한 거. 내가 한 단원씩이지 나는. 사실 3번 갖다 되겠다. 자 여기 뭐 프린터기가 명령어를 잘못 먹었네요. 다시 명령. 이거는 몰래 버려야 되겠네요. 저가 이면지로 쓰겠습니다. 이면지가 아니야. 명령을 잘못 나온 게 아니라 상사가 명령을 아니 너도. 종이접기로 저 이면지로. 몇 점? 자, 저걸 이제 쉬는 시간에 딱 자 나머지 사람들은 조금 이따가 복사해서 줄게요. 자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할 때 선생님이 출력해 줄 테니까 보시면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책 살짝 보여주십시오. 자 보시면요. 너네 필기할 거는 있니? 필기할 종이는 있니? 너 있어? 가져와야죠. 필요한 거 있으면 필기하셔야 돼요. 자 필기할 종이 필요한 사람.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파동이다. 그럼 파동이 뭐냐라고 하면 이거 파동이죠. 맞아? 자 파동이 뭐니? 파동의 정의 진원으로부터 표준화가 하원.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 하원으로부터 하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파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동은 한 지점에서 발생한 파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겠죠. 자, 그 파동을 발생한 지점을 뭐라고 그랬다 했어요? 하원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뭐 하는 거? 퍼져 나가는 현상. 자, 그래서 진동이 발생을 하는데 그 진동이 한 지점에만 꿀렁거리는 게 아니고 옆으로 뭐 해야 된다? 전달돼야 된다. 그 옆으로 전달돼야만 그 아이를 뭐라고 할 수 있다? 파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쉬운 파동은 뭐 있어요? 소리. 네,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도 파동이고요. 그 다음에 지진도 파동이고 물결도 파동이고 빛도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실에도 대단히 다양한 종류의 파동이 한 공간에 존재하겠죠. 자, 근데 이러한 파동들이 전달될 때요. 소리라고 하는 아이는 바로 이 교실에 있는 뭘 진동시켜? 공기를 진동시켜서 우리 귀에 들려 라고 하는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들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매질. 그래서 매질들을 진동시키면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소리의 매질은 공기였던 거고요. 지진의 매질은 지각. 땅이고요. 그죠? 네, 물결의 매질은 당연히 물일 거고요. 빛은 없어요. 어떤 매질을 도움받지 않아도 전달돼요. 그래서 매질이 있어도 전달되지만 없어도 전달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리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니? 아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파동을 뭐 하시는 거냐면 분류해야 되더라. 파동을 분류하는데 파동을 분류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수준에서 파동을 분류할 때 두 가지로 한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위에 있는 아이들처럼 반드시 퍼져나갈 때 이 사이에 있는 어떤 물질, 멋진 말, 매질에 도움을 받아야만 되냐 아니면 안 받아도 되냐라고 하는 매질의 유무에 따라 나눴을 때 기억해내.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되는 파동들을 묶어서 탄성파라고 한다. 자, 근데 매질이 없어도 갈 수 있는 아이도 있다. 그런 애들은 탄성파가 아니기 때문에 비탄성파라고 부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빛만 유일하게 비탄성파고요. 빛을 뺀 나머지는 다 탄성파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파동을 분류할 때 기준은 그러면 이렇게 A 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옆으로 B까지 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질을 진동시켰을 텐데 파동이 가는 방향과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나란하냐 무슨 판? 네,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사이의 관계가 나란하다면 이걸 종파라고 해. 근데 그렇지 않고요.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여기 있는 물질이 떨리는 진동 방향이 뭐 합니까? 수직합니다. 수직하다면 얘는 종파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횡파라고 해야 돼. 그 중에서 파동의 예 중에서요. 종파가 많을까 횡파가 많을까? 횡파가 훨씬 많습니다. 종파는 세 가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종파를 외웁니다. 몇 개 없으니까. 자, 그래서 종파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아이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죠. 소리를 멋진 말로 음파요. 자, 근데 소리 중에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도 있어. 돌고래만 듣는 소리 뭐 있어요? 초음파도 음파니까 당연히 종파입니다. 그리고 지진파 중에서 가장 먼저 B에 도착하는 아이가 P파죠. 프리머리 웨이브. 됐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종파의 형태를 띠고요. 그걸 뺀 나머지가 횡파이구나 라고 외우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파동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질의 유무와 그 다음에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 사이의 관계 이 두 가지로 파동을 일반적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주로 배웠던 파동은 소리와 빛입니다. 그래서 맨날 과거 면접에서 소리와 빛을 파동을 분류해서 그 무리 안에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소리는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탄성파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당연히 종파에 속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빛은요. 비탄성파이면서 뭡니까? 횡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소리와 빛이라고 하는 건 같은 파동이다라는 거 빼고 분류 범주 안에 같은 범위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개의 파동을 배운 거죠. 알겠어?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파동의 구조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파동의 구조를 이해하자 그랬어요. 파동의 구조가 가장 잘 보이는 게 바로 뭐였냐면 횡파 구조다. 그래서 횡파의 구조를 통해서 파동의 5가지 요소를 정리해드렸어. 기억해봐야죠. 자, 그 중에서 횡파라고 하는 건 파동이 생긴 지점 파원에서요.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치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매질은 어떻게 떨려야 되니? 이것과 수직해야 되니까 이런 모습을 만들어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마루 쑥 들어간 부분을 볼. 그래서 이렇게 매질이요.
횡파의 방향으로 진동하기 때문에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요. 너네 아세요? 과학에서는 모양을 모양이라고 안 하죠. 뭐라 그럽니까? 위상이라고 합니다. 위상. 됐어? 그래서 달의 위상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학교 때. 그쵸? 자, 그래서 파동이 이런 위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 마루와 고리라고 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게 횡파의 특징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파동을 5가지 요소로 설명을 해드리면 그 중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 기억나니? 이거 뭐라 그랬어? 파장이라고 했죠. 됐어?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장이라고 하는 걸 기호로 남다라고 쓰는데요. 자, 이 한 파장이라고 하는 건 같은 위상이 됐죠? 같은 모양이 라고 표현하는 거죠.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뭐다? 최단 거리다. 됐습니까?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가 한 파장이기 때문에 마루에서 재면 마루까지 재야 되고 골에서 재면 골까지 재야 되죠. 됐어? 이런 식으로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 그럼 제가 이걸 재봤어요. 그랬더니 한 파장이 4, 단위가 뭐니? 거리니까 미터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래서 이 단위가 미터야 이런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가 아니고요.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은 뭐라 그럴까? 이건 뭐라 그래요? 주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한단 말이야. 자, 주기는 시간이니까 타임의 약자 t라는 기호로 표현하고요. 우리 시간을 잴 때 기준 단위가 뭐예요? 무조건 초죠. 그래서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2초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게 주기라는 개념이고 이러한 주기는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거꾸로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초 동안 됐어? 진동할 횟수 요거야.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진동한 횟수이기 때문에 주기와 역수관계가 있죠? 이 아이를 뭐라 그랬어요? 네, 이걸 진동수라고 표현하더라. 진동수는 프리퀀시의 약자 F라고 쓰고요. 자, 여기에서는 주기가 한 번 진동하는데 2초 걸리니까 그럼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는 얼마? 100분의 1. 네,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를 역수하면 그 자체가 진동수가 되니까 주기가 2초면 진동수는 2분의 1이야 라고 얘기하시고요. 단위도 주기의 역수니까 초분의 1인데 그렇게 쓰기 귀찮아서 과학자 이름 써서 헤르츠라는 단위로 쓰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파동이라는 건 사실은 줄임말이고요. 원래 이름은 뭐냐면 파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파동이 퍼져나간다는 건 파동의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도 큰 에너지가 오고 작은 에너지가 오고 이럴 건데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뭐가 달라지냐면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같은 매질을 지나가더라도 그 매질을 들었다 놨다 하는 뭐가 달라집니까? 크기 달라지죠. 되겠어요? 큰 에너지가 오면 매질이 많이 올라갔다 많이 내려옵니다. 작은 에너지가 오면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옵니다. 맞아요. 라고 하는 매질이 움직인 최대 변이. 네, 그걸 우리 뭐라 그런다? 진폭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진폭은 A라고 쓰고요. 이 또한 매질이 이동한 최대 변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단위는 미터 쓰는 게 맞아. 자, 그 중에서 올라간 거리를 플러스 2라고 해. 그러면 이거 내려온 골까지의 깊이는 얼마일까? 네, 방향만 반대라서 마이너스. 거리는 똑같아요. 같은 에너지가 오면 2.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물어봤죠. 얘 진폭이 얼마야? 라고 하면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높이를 재면 이게 진폭이죠. 중심에서 골까지의 깊이를 재면 이게 진폭이죠. 마루에서 골까지 재면 병신이죠. 이거 진폭 아니죠? 아시겠습니까? 네,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파동이라는 건 옆으로 퍼져나가는 건데 그러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
퍼져나가는 뭐가 있니? 속력. 속력은 벨로시티 V로 쓰는 거고요. 단위는 당연히 속력이니까 미터 퍼 초로 쓰겠죠. 왜냐면 속력은 항상 시간분의 뭘로 계산하니까? 거리로 계산하니까. 그러면 여기 파동에도 시간과 거리가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고요. 그래서 파동에서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뭐분의 뭐다? 주기분의 가장이다. 그래서 T분의 람다로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데 어쨌든 간에 T분의 1이라는 거, 자, 그 자체가 뭐랑 같아요? 진동수.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F 람다로 훨씬 더 많이 구해 라고 표현했어요. 맞아? 배운 기억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동에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요. 이러한 횡파가 있어. 횡파 구조 다 봤어. 자, 근데 이러한 횡파가 있는데 얘가 지금 현재 어느 한순간을 딱 찍으니까 이 모양이야. 자, 근데 이 파동은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아이를 찍은 거일 수도 있고요. 왼쪽으로 가고 있는 파동을 찍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잠시 후에 여기에 있는 매질들의 높이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오른쪽으로 간 건지 왼쪽으로 간 건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 중에서요. 이 부분이 올라갔대요. 잠시 후에. 그럼 파동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왼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오른쪽이요. 자, 라고 하면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파동이 가고 있어. 그러면 이 모습 그대로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지금 여기 하얀색 매질이 노란색 매질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여기 있는 매질은 올라갈 거야. 근데 만약에 왼쪽으로 가고 있다면 그려보시면 되죠. 이 파동 그 자체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이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파동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면 이 매질은 잠시 후에 뭐 했어야 된다? 내려갔어야 된다. 이해합니까? 네, 이런 식으로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는 잠시 후에 매질의 높이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보시면 판단 가능하다. 알겠어? 네, 우리는 습관적으로 파동을 오른쪽으로 갈 것처럼 그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 1번이냐 2번이냐 많이 묻습니다. 매질의 높낮이의 변화를 통해서. 알겠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 볼렁이면서 이제 파동이 진행을 해. 그래서 파동도 빨리 가는 파동, 천천히 가는 파동, 파동의 속력이 있을 텐데 그 결정된 속력은 V는 F 람다로 계산하지만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매질. 됐어. 맞습니다. 자, 빛이라는 것도요. 빨리 갈 때가 있고 빛이 전달되지만 빛의 속력이 느려질 때도 있습니다. 맞죠? 이러한 어떤 하나의 파동에 됐어.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그 파동이 진행하는 매질의 상태와 성질이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야. 그래서 똑같은 빛이라는 파동인데요. 그 빛이라는 파동이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빛의 속도는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이라는 건 매질이 필요하니 안 하니?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데 앞에 이렇게 아이들이 걸리적거려. 그럼 내가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빛은 앞에 입자들이 빽빽하게 있을수록 전달되는 속도가 뭐해진다? 느려진다. 그러니까 빛은요.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가 제일 빠르냐면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 진공 속을 통과할 때 빛의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리고 기체, 액체, 고체로 가서 입자가 훨씬 더 빽빽할수록 빛은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입자를 피해 가야 되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때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른 진공을 통과하고 있는 빛의 속도만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것만을 광속이라고 부른다. 그 광속을 다른 속력과 구분하기 위해서 C라고 표현하는 거고 빛이 진공이 아니고 공기 중을 통과하거나 물속을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광속이 아니다. 속도는 훨씬 느려진다. 알겠어?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빛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기체, 액체, 고체라면 느낌 잡아봐. 자, 진공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입자가 듬성듬성하다고 빽빽하다고. 듬성듬성. 입자가 듬성듬성한 걸 우리가 소한매질 이렇게 표현해요. 입자가 빽빽하게 존재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밀한매질. 그래서 밀한매질이다 라고 표현하면 아 속력이 느린 매질 이런 뜻이에요. 됐어? 소한매질이다 그러면 아 이 속력이 빠른 매질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소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는 탄성파이거든요. 자, 매질이 있어야 전달되는 애들은요. 사실은 A라는 매질이 진동하고 있을 때 그 진동을 옆에 있는 B라는 매질, C라는 매질한테 전달해 줘서 옆으로 이동하는 건데 자, 전달할 때요. A 매질이 진동하면서 자기의 진동을 B한테 툭 쳐서 전달, 툭 치면서 전달 이거거든요. 그러면 입자들이 가까이 있을 때 빨리 치겠니? 멀리 있을 때 빨리 치겠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탄성파인 아이들은요. 입자가 빽빽하게 있을 때 빨리 서로 쳐주면서 진동을 전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소리 같은 경우에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가 가장 빨라요? 입자가 빽빽하게 있는 뭐야? 무슨 상태? 고체 상태의 매질을 통과할 때가 제일 빨라요. 빛하고 소리가 정반대라고요. 고체 상태의 매질을 통과할 때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 기체입니다. 그러면 진공을 통과할 때 전달되는 속도는? 진공은 통과할 수가 없네요. 전달되지 않죠. 그래서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어요. 아 그럼 소리는요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빨라. 근데 똑같은 기체라도요 그 기체의 어떤 성질에 의해서 전달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온도입니다. 됐어? 네. 똑같은 공기라도 뜨거운 공기가 있고 찬 공기가 있잖아요. 자, 어떤 공기 입자가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빨라? 뜨거운 공기. 그래서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더운 공기에서의 소리에 전달되는 속도가 찬 공기에서의 소리에 전달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 네. 자, 그러면 공기 중에서 우리가 음속,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 자, 그 음속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331 더하기 0.6t 이렇게 계산해. 음속을. 그 중에서 이 t가 바로 공기의 온도 기온인데요. 우리가 평균 기온, 그걸 멋진 말로 상온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구의 상온의 범위 15도에서 25도 사이가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야. 그래서 그 중에서 15도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음속이야. 얼마 나오니? 340. 그래서 음속이 340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공기의 온도가 15도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구한 소리의 속력이고요. 공기의 온도가 15도보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리의 전달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되겠지?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여러분들 물결이라고 하는 파도가 넘실거리면서 옆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수면 위에 이렇게 배가 있는데 당연히 물속에도 땅이 있어서 그 수심을 보면 이런 모습이 된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깊은 물, 여기는 얕은 물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저기 바다에서 파도가 쳐서 넘실 육지 쪽으로 파도가 밀려오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이렇게 파도가 쳐서 이렇게 가면 파도라고 하는 건 물의 표면에만 칠까 아니면 아래쪽도 계속 다 칠까? 아래쪽도 쳐요. 왜냐하면 물방울들끼리 서로를 잡아당기는 응집력이라는 것들 때문에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물결이 움직이면 밑에 있는 물결도 같이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전달. 그래서 파도가 위에 표면만 치는 건 아닙니다. 됐죠? 그 파도가 치는 세기가 안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것 뿐이지 물결은 다 일어나요. 되겠니? 자,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파도가 전달이 되다가 꼬맹아 수심의 깊이가 다르면 깊은 쪽과 얕은 쪽이 있으면 어느 쪽에서 파도가 훨씬 더 빨리 훅 지나갈까? 깊은 곳입니다. 왜냐면 얘가 이렇게 치다가 육지랑 만나면 뭐 할까? 마찰이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잘 밀고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물결이라는 건 깊은 물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얕은 물에서 전달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깊은 물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얕은 물에서 파도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땅바닥에 긁혀서 얕은 쪽은 잘 파도가 못 밀려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파동의 속력 어떻게 구한다고요? V는 F 남다 이거죠. 그러니 이렇게 얕은 곳과 깊은 곳이 있을 때 여기서 파도가 치는데 깊은 쪽은 속력이 빨라야 돼? 오케이. 이 값이 커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야. 얕은 쪽은 속력이 느려야 돼? 이 값이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값이 어디는 크고 어디는 작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속력이 달라질 때 변하는 건 F니 남단이 둘단이 아닙니다. F. 속력이 빨라져 느려져 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 변하는 건 남다만 바뀌어요. F는 절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성형을 해도 여러분들 몸속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성격! 근데 예뻐지면 성격은 좋아져. 홍채, 맞아요. 그래서 홍채, 지문, DNA. DNA 이런 거 안 바뀌죠. 됐어. 네.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지만 여러분들 몸무게 됐어? 눈의 크기 뭐 이런 거 다 바뀌잖아요? 됐죠? 네. 자, 그래서 파동이라는 것도요. 속력이 달라질 때 절대로 바뀌지 않는 파동만의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동수입니다. 이 진동수는요. 어떤 매질을 통과하던 직진하던 반사하던 굴절하던 전혀 상관없습니다. 파동은 한 번 생길 때 진동수는 고정됩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일정합니다. 그러면 속력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누구만 바뀌고 있는 거야? 파장의 길이만 바뀌고 있는 겁니다. 파장의 길이만 바뀌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 진동수는 뭐죠? 주기의 역수죠. 진동수가 안 바뀌어? 뭐가 안 바뀌어? 주기가 안 바뀌어. 됐어? 그게 안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요 1초에 한 번 진동해. 그러면 빨리 가도 1초 동안 한 번 진동하면서 여기까지 와야 돼. 1초 동안 이만큼 온 거야. 속력이 느려졌어? 라고 하면 한 번 진동하는 거 1초인 거 맞는데 그때 간거리가 뭐해진다고? 짧아진다고. 이 얘기예요. 알겠어? 자, 그래서 속력이 빠를 때는요.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가 뭐다? 길다. 그렇죠? 속력이 느릴 때는요. 속력이 빠르면 성큼성큼 간다는 얘기고요. 속력이 느려진다는 얘기는 아장아장 간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이 짧다는 얘기죠. 자, 우린 파동을 그릴 때요. 같은 위상끼리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려요. 쉽게 얘기할게요. 마루끼리 연결해서 이렇게 선을 그려놓습니다. 마루끼리 연결, 옆에 있는 마루들끼리 쭉 연결해서 선을 그리면 이 선이 파동의 얼굴이다. 이걸 파면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파면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때 여기를 마루로 연결했다 그러면 그 다음 선도 또 다른 마루거든요. 자,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 이게 뭡니까? 한 파장이죠. 되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한 파장이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 파장의 길이가 이렇게 길다가 짧아졌어. 속력이 뭐해진 거야? 느려진 거죠. 맞아요. 그래서 속력에 따라 바뀌는 건 파장의 길이가 바뀌는 겁니다. 파장의 길이가 길어졌다면 속력이 빠르구나. 파장의 길이가 짧아졌다는 얘기는 속력이 느리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펴보십시오. 다 버렸지 새끼들아. 저 있습니다. 있습니까? 뭐요? 저 1, 2, 3학년 거 지금 다 있어요. 우와. 해야지. 자, 나도 그거 갈 줄 몰랐어. 하고 데뷔할 줄 몰랐어요? 네. 찬사 나 해질도 몰랐는데 못 가지고 있다. 왜 가지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냥 버리기 귀찮아서 이게 파도에서 생긴 파면을 그려놓은 거라고 칠게요. 그러면 파면을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이 넓죠? 네, 여기는 어느 곳입니까? 깊은 물입니다. 그죠?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이 좁죠? 여기는 뭡니까? 얕은 곳이라는 거예요. 알겠니? 이런 식으로 파면의 간격으로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속력이 바뀌는 건 진동수는 바뀌지 않는다. 자, 파장의 길이만 바뀐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했을 텐데 줄이요. 선생님이요. 됐어. 건우하고 수록해 줄을 잡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진동을 시켜요. 그러면 진동이 줄을 타고 막 갑니다. 그죠? 근데 똑같이 흔들더라도 어떤 진동은 실을 통해서 빨리 전달되고요. 어떤 진동은 실을 통해서 되게 천천히 전달되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줄이요. 어떤 줄일수록 파동을 빨리 전달시킬 수 있을까? 이거는 얇게가 있어요. 자 가벼울수록 무거울수록 그래서 가벼울수록 통통 튀겠죠. 무거우면 잘 못 움직이겠죠. 그래서 줄은요. 실제로 줄에서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은 루트 뮤분의 t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맞습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했잖아. 파동의 속력일 때 줄에서의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은요. 실제로 어떤 줄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줄을 얼마나 세게 팽팽하게 잡아당겼냐. 줄을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 그럽니까? 장력. 됐어. 네. 그래서 장력의 크기가 클수록 파동은 빨리 전달돼. 그러니까 이 실을 10N으로 잡아당기지 말고 100N으로 잡아당기면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알겠어? 또 실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빨리 전달된다고 그랬는데 꼬맹아 똑같은 실도 길면 무겁죠? 그러니까 가볍다 무겁다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길이에 따라서 가볍다 무겁다가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실의 질량은 그 실을 1m로 잘라놓고 질량을 비교했을 때 가볍다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실을 1m 간격으로 잘라놓고 그물체의 질량을 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그렇구나 선밀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선밀도가 작을수록 실을 잡아당기는 장력은 클수록 진동이 빨리 옆으로 전달돼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파동의 속력이 결정이 된다. 자,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어떤 매질을 통해서 진동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파동이 옆으로 전달되는데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대표적인 파동은 뭐니 해도 빛입니다. 빛.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전자기파 해줬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신입생들도 있고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했던 파동을 쭉 리뷰해드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우리요. 실제로 빛이라고 하는 파동을 내는 주된 아이들이 뭐냐면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같은 뭡니까? 별입니다. 맞아요. 자, 별입니다. 자, 그 별 중에서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태양인 거죠. 네.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있는 별인데요. 얘네들은요. 가장 차가운 데가 표면일까 중심일까? 표면이겠죠. 표면이 가장 차가워서 우리 태양은 몇 도야? 6,000도. 6,000도. 그래서 태양의 온도는 너무 차가워서 6,000도. 아, 중심의 온도는 10만 도.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극점하면 3,000도 아니면 가장 낮은 거. 아, 대충 그런 거 아, 해. 네.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온도가 되는데요. 자, 그 태양은 대부분 뭘로 되어 있어요? 수소로 되어 있죠. 자, 지구상의 물질은 세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물질들의 상태는 네 가지로 나누는데 자, 뜨거우면 고체가 뜨거우면 뭐가 돼요? 액체가 뜨거우면 기체가 뜨거우면 플라즈마라고 해서 기체 입자에서 전자가 튕겨나가요. 그러면 양이온과 전자라고 하는 전기를 띤 입자로 분리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전기를 띤 입자들을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들은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 안에 입자들이 기체가 아니고 사실은 플라즈마라는 전기를 띤 입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수소들이요. 너무 뜨거우니까 이 수소가 뭐 하냐면 빵 하고 폭발하죠. 수소 폭탄. 그러니까 그 터질 때 나오는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를 띤 입자가 우주 공간으로 뭐하니? 밀려나가. 전기를 띤 입자가 우주 공간으로 밀려나가면 거기에 바로 전기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전기장이 생긴다는 건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그 전류가 흐르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전류가 흐르는 곳엔 반드시 뭐가 생기니? 자기장. 자기장. 그래 맞아. 그래서 전기장이 뻗어나가면 무조건 그것과 몇 도? 90도. 알겠습니까? 90도 방향으로 자기장의 순간 확 생겨. 알겠냐? 자, 자기장의 순간 확 생기는데 이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전기장의 세기에 의해서 계속 바뀌어. 확 뻗어나갈 때 전기장이 셀 때 자기장도 세졌다가 다시 사그러들어. 세기가 변해.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그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에 의해서 또 다른 뭘 만들어내니? 전기장. 됐어. 전기장이요. 자기장을 만들어내고요. 그 자기장이 뭘 만들어내요? 전기장을 만들어내요. 됐어. 이 짓을 언제까지 해? 무한대로 반복해요. 무한대로 반복해요. 됐어. 그러니까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또 다른 전기장이 또 다른 자기장을 서로 유발시키면서 전진하죠. 됐어. 그렇게 전진을 해서 와서 여기에 누가 있는 겁니까? 지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됐어. 그래서 태양에서요. 태양빛이 오고 있어! 라고 하는데 그 태양빛이 어떻게 와요? 우주에는 어떤 매질도 없는데 이렇게 서로 유발시키면서 옵니다. 됐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발시키면서 오기 때문에 매질이라는 게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서로 이렇게 유발시키면서 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의 형태로 전달된다. 멋진 말. 전자기파. 알겠습니까? 이걸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야. 준우야, 졸려면 여기서 서. 서서 돼요? 안 돼. 사실 너 또 이거 부러뜨려. 아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쪽은 요런 준우, 졸려면 서. 언제? 그런 건 줬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요. 네. 자, 뒷담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발하면서 전달된다. 그래서 이걸 전자기파라고 하고요. 이렇게 서로 유발하면서 전달되기 때문에 매질이 필요하다 안 하다. 그래서 안 한 거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장과 자기장을요. 전자기파를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표현하면 우주 공간에서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X축과 Y축, Z축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그렸다면 자, 태양에서 나오는 전기장이요. 됐어? 세졌다, 약해졌다, 방향 바꿨다 이렇게 하면서 전기장이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전기장이 생기면 이 전기장이 반드시 뭘 만든다고요? 자기장을 만들어. 그 자기장을 만들 때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몇 도 방향? 90도. 90도 방향으로 생겨요. 서로 유발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장과 90도 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유발되면서 가죠. 네. 이게 몇 도? 90도. 90도. 개발이 이런 얘기야. 됐어. 이게 전기장, 이게 자기장.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얘는 진행하는 방향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이거 이제 대학 가면 배우는데요. 벡터 방향 결정하는 거. 자, 전기장으로 오른손. 전기장 방향 내 손가락을 펼쳐서 자기장이 있는 방향으로 감으시면 엄지손가락이 진행 방향을 가리켜요. 오른쪽. 됐어. 그걸 만약에 전기장이 여기인데 자기장이 저 반대쪽에 있다. 그럼 어떻게 감어? 이렇게 감죠. 이게 진행 방향이야.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른쪽 진행 방향으로 선생님이 그려봐 드린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발하는데 이때요. 서로를 유발할 때 규칙성이 뭐냐면 위상이 제일 큰 순간에 유발된 자기장도 위상이 제일 커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진폭의 크기가 서로 닮았다 라고 하는 거죠.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서 퍼져나갑니다. 자, 퍼져나갈 때 에너지가 작은 부위도 있고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도 있고 에너지가 큰 부위도 있네요. 예.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태양에서부터 태양 에너지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다양한 크기의 에너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와서 이러한 전자기파의 에너지가요. 에너지가 1인에부터 에너지가 1000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너지가 다양한 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데 그걸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자기의 목적성에 맞게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요.
에너지의 크기가 열나 커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는 잘라놓고 이걸 방사선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인간이 했어. 그죠? 자,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인 아이들을 싸잡아 인간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걸 빛이야 이렇게 불러.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운 거 빛은요,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인 무리들을 배운 거죠. 됐어. 전자기파 형태 중에서요, 에너지가 가장 작은 형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전파야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방사선, 빛, 전파를 통칭해서 부르는 거고요. 얘네들은 모두 다 서로 유발되면서 가는 전자기파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얘네들은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됐어? 그 중에서요, 전자기파 중에서도 에너지가 큰 게 방사선인데 그 방사선 중에서도 에너지가 가장 큰 무리를 우리 뭐라 그런다? 감마선이라고 해서 이게 핵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에너지다. 이것 때문에 다 뒤진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방사선 중에서 감마선에 비해서 에너지가 작은 애를 X선, 뼈다귀 부러졌을 때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할 때 쓰는 것뿐만 아니라 공항에서 여행 가방 속에 그래서 폭탄 있어 없어? 넌 왜 폭탄이 없는 거야?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수화물 검사할 때 일일 가방 열지 않고 X선 촬영한다.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빛도요.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거 안에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3가지가 다 들어있어. 그 중에서 빛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외선. 빛 중에서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인 걸 가시광선. 가장 작은 걸 적외선 이렇게 부를 건데 꼬맹아. 자외선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해? 네, 라고 하면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을 뒤지게 해. 살균, 균을 죽였구나. 이거죠. 살균 작용해. 자, 네. 근데 살인은 못해?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죠. 많이 왜요? 실제로요, 지구에 들어오는 자외선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세균만 죽여. 그걸 세게 하면 인간도 죽여. 알겠어? 근데 왜 지구에는 자외선이 조금밖에 안 들어와요? 오존층이 그렇죠. 네. 지구는 성층권이에요. 자외선을 흡수하는 뭐가 존재합니까? 오존층이라는 게 존재되어 있어서 자외선의 99.9%를 얘가 흡수해버려. 그러니까 지면에 들어오는 자외선은 0.1%밖에 안 되고요. 그 0.1%의 자외선으로는 세균들이 살 수 없는 살균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가끔 가다가 햇빛에 이불을 말리거나 도마를 말립니다. 그게 바로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을 죽이는 거죠. 됐어? 근데 요즘에 아시죠? 오존층이 뭐 하고 있다고요? 뚫리고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자외선이 이제 100% 다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을 얻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습니다. 됐니? 그래서 이렇게 자외선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있죠. 자외선 막아주는 거. 뭡니까? 선크림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크림이 저 자외선을 차단하는 크림이죠. 됐니?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막 열심히 안 발라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 자외선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멸종될 인간들이 누구니? 백인들이죠. 왜요? 우리는 네, 진짜 가장 먼저 차단할 수 있는 보호막이 이 피부 색깔이죠. 멜라닌 색소예요. 그래서 피부가 검은색일수록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차단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백인들은 그거 차단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죽음개도 많고 피부가 약한 거죠. 그래서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암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선크림 바르는 겁니다. 괜히 그런 것들이죠.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요. 가시광선은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시각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면 눈부셔. 가시광선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가시광선을 프리즘으로 봤을 때 프리즘이 뭔 줄 알지? 네. 그렇죠. 그 삼각형. 그렇죠 아들아. 사각형은 좀 그래. 자, 삼각형 유리. 삼각형 됐어. 할거 있어요. 자, 삼각 볼래요? 삼각기 태양에서 햇빛이 우주 공간을 통해서 오는데
빛은 3원색이 있어. RGB는 오, RGB가 뭔데? 레드, 그린, 블루. 한국말로 뭔데? 빨강, 초록, 파랑. 오, 이제 노란색은 안 나오네. 빨강 자, 노랑 빛의 3원색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빨 뭡니까? 초, 파. 이게 빛의 3원색이죠? 오늘 내가 진짜 안 돼. 오늘 배웠어요? 오늘 미술 시간에 나와가지고. 빨초파를요? 작년에 하잖아. 자, 빛의 3원색이 빨, 초파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빛을 두 개만 섞으면 합성된 색으로 보입니다. 그죠? 자, 빨강과 초록을 합성했을 때 보이는 색깔이 노란. 노란색. 노란색이야? 네. 수업하려는 의욕을 깨트리지 마십시오. 자,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자주색. 네, 이걸 자홍색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그 다음에 파랑과 초록을 섞으면 초록색. 청록색. 됐어요? 얘네들이 색의 3원색이죠. 네. 되겠습니까? 이게 다 섞이면 뭡니까? 흰색. 됐어. 자, 이렇게 빛을 합성해서 만드는 색깔을 이용한 게 무대 조명이죠. 됐죠? 무대 조명은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빛의 3원색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태양으로부터 우주 공간을 통해서 지구로 오는데요. 자, 색깔이 왜 달라 보일까? 라고 하면 우리 눈에 있는 시각세포는 빛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색깔을 지정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10. 그럼 넌 빨간색이야. 됐어? 자, 2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초록색으로, 자, 3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파란색으로 환산해서 보여주는 역할. 이게 시각세포가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색깔이 다르다는 건 에너지가 다른 거고요. 빨주, 노초, 파남보,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빛입니다. 됐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빛이고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빨간색보다도 밖에 있는 아이가 에너지가 더 작은 뭡니까? 붉을 적자, 바깥 외자, 적외선이고요. 됐어? 보라색보다 밖에 있는 아이가 가시광선보다 더 에너지가 큰 뭡니까? 보라색 자자, 바깥 외자 쓴 자외선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자, 이러한 파동 에너지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요? 파동 에너지는요, A 제곱 F 제곱으로 계산합니다. A가 뭐였냐? 아유, A가 뭐였지? A가 뭐였지? 찡뽀. 깜짝 놀랐지. 아 진짜. 순간 영혼 탈출하는 줄 알았어. 파동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파동 에너지는요, A 제곱 F 제곱에 비례해요. 답으로 A가 뭐냐면 진폭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진폭이 큰 애는 애니까 커서 진폭이 커진 거야. F가 뭐죠? 진동수죠. A 제곱 F 제곱에 비례상수를 곱하면 파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그 비례상수는 매질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파동 에너지는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또는 파동 에너지는 HF로도 구해요. H는 플랑크 상수고요. 그 다음에 F는 진동수.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파동 에너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해도 진동수가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빨, 초, 파 세 가지 중에서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파란색은 진동수가 커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 진동수가 30, 얘 진동수 20, 얘 진동수 10이라고 하자.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진동수가 10이라서 에너지도 커서 10인가 봐요. 얘 20이라서 20, 30이라서 30, 플랑크 상수를 뭐 1로 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진동수가 이 정도라고 치자. 자,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속력 어떻게 구하지? V는? V는? T분의 F? F랑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제 저 빛의 3원색이 진공이라는 우주 공간을 통해서 올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진동수가 이렇단 말이죠. 다르네. 그러면 이 빛의 3원색 빨초파 중에서 누가 먼저 지구에 도착할까요?
동시에 도달합니다. 누가 먼저 올까? 동시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와요. 광속은 불변하니까. 그러니까요. 진동수가 10이고 20이고 30인데 속력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속력은요. 언제나. 그래서 네. 얼마로 갔다고 할까요? 600? 아. 600? 600? 감당할 수 있는 숫자로 해야죠. 우리가 서로 양심적으로. 자, 이 정도의 속력으로 온다고 치면 얘는 파장이 얼마였단 얘기야? 20. 얘 파장이 얼마니? 30. 얘 파장 얼마니? 60이란 얘기죠. 뒤져. 아니 안 보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아, 실제로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 뭐해지는 거구나? 짧아져요. 그래서 빛의 속력은 일정한 상황이야. 그래서 광속은요. 파장, 진동수의 크기하고 상관없이 항상 같은 매질을 통과해 올 때 그래서 속력이 일정한 광속을 유지해야 되니까 자,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 뭐하다? 짧다. 맞아요.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짧아야 속력이 일정하겠죠. 맞습니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주에서 올 때 빨초파라고 하는 아이는 광속이기 때문에 광속은 항상 불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 광속이나 초록색 광속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네, 광속은 똑같아야 되니까 진동수가 큰 애는 파장이 짧아서 광속이 똑같다 이런 뜻을 얘기해요. 자, 그럼 보면은 공기 중에서 빨초파 중에서 누가 더 빨라? 공기 중에서는 빨간색이. 공기 중에서는 누가 빨라? 빨간색이. 속력 달라? 달라요. 달라요. 광속이 아니잖아요. 됐어? 빛의 속력이 광속일 때는 진공을 통과할 때만 광속이야. 공기 중을 통과하거나 물을 통과할 때는 이미 광속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색깔에 따라서 전달되는 속도가 미세하게 다 달라. 알겠어? 근데 그러면 누구의 속력이 더 빠르냐? 가 궁금한 거죠. 그렇다고요. 얘가 누구예요? 이형쌤이요. 프리즘이죠. 됐어. 올해는 빛이 올 때 빨초파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무슨 광으로 보인다? 백색광으로 보인다. 옛날에 사람들은요 빛이 가장 순수하다고 생각했어요. 백색이니까. 순수. 됐어. 근데 빛은 정말 순수한 거야. 백색광이니까. 됐어. 쟤는 순수해. 쟤는 하나야. 저 안에 불순물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다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죠. 왜요? 이 백색광의 빛을 어디를 통과하게 하니? 프리즘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즘을 통과했더니 이 투명한 백색광의 빛이 나올 때 뭡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의 다양한 색깔로 나뉘어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네, 빨주, 노초, 파남보로 다양한 색깔로 얘네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나뉘어서 나옵니다. 뭐지 말? 뭐가 일어났냐? 빛의 나눌 분자. 분광. 자, 빛의 분산이 일어났죠. 그 분산을 일으키는 이 도구를 분광기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게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리즘이라고 하지만 이걸 분광기 우리 부르잖아요. 자, 그래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는 순간 빛이 여러 가지 색깔로 나뉘었습니다. 됐어? 빛이 분산됐다고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하는 빛이 쭉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네.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네. 스펙트럼. 그렇죠.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분산돼서 나온 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요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요 중간에 색깔이 끊긴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스펙트럼 중에서도 얘는 뭐야? 연속 스펙트럼이야. 자, 이 연속 스펙트럼이요 프리즘에 의해서가 아니고 공기 중에서 물방울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떠 있으면 우리는 걔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안 하고 무지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무지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빛이 이렇게 분산돼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네, 백색광에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들어 있었는데 이게 우리 눈에 백색으로 보이던 뿐이죠. 빛이 합성돼서.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빨간색 안에 또 다른 거 없어? 살려줘요. 없어요. 이 백색광에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들어있는데 빨간색 안에는 또 다른 색이 없을까? 이거 없어요. 확인할 수 있어? 있어요. 빨간 빛을 다. 저 빨간색에 저 또 빨간색에 분광기를 그렇죠. 만드는. 그렇죠. 다른 빛들은 다 못 통과하게 막아버리고요. 종이 같은 걸로.
요 한 줄기의 빛만 또 다른 프리즘을 통과시켜 볼게. 이 안에 또 다른 빛들이 있다면 또 다른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뭐 해야 돼? 또 분산돼야 돼. 해볼게. 분산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냥 빨간색 빛만 나오죠. 역시. 됐어. 그래서 이렇게 빛 속에는 빨주노초 파란보라는 7가지의 색깔이 있고 이 색깔들 안에는 다른 색깔 없어. 단지 하나의 색이야. 얘네들 하나 단자, 색색자, 빛광자, 단색광들로 되어 있어 라고 표현한 거죠. 되겠냐? 네. 이때 꼬매가 어떤 애가 더 많이 꺾였냐? 똑같은 프리즘을 통과하는데 누가 더 많이 꺾였냐? 무슨 색? 파랑이요. 네, 파란색 쪽으로 갈 수. 됐어? 빨주, 노초, 파남보 됐습니까?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꺾여서 아래쪽에 나오죠? 왜 꺾이는 정도가 달라? 에너지가 많아서. 꺾이는 속도가 정도가 다른 이유가 에너지. 속력 때문이에요. 속력 차이 때문입니다. 됐어? 공기 중에서 전달되는 속력과 걔가 유리로 들어왔을 때 속력이 다를 거잖아. 매질이 다르니까. 됐어? 공기에서의 속력은 10인데요. 유리에 들어오면 속력이 1이어야 돼. 와, 속력 차이가 얼마야? 9. 자, 공기 중에서의 속력은 20인데 유리로 들어왔을 때 속력은 2여야 돼. 속력 차이가 얼마냐? 18이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 많이 꺾이겠냐? 두 번째 경우에 많이 꺾이겠냐? 두 번째 경우.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예요. 됐죠? 그래서 대부분 유리에서의 속력은 다 비슷하니까 보시면 공기 중에서 누가 속력이 더 빨랐냐? 더 많이 꺾인 새끼가 더 많이 빨랐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더 많이 꺾인 이 새끼가 더 빨랐구나 이런 얘기야. 되겠어? 네, 이런 것들. 만약에 속력이 같았다면 공기 중에서도 빛의 속력이 같았다면 꺾이는 각도가 어떻을까? 다 똑같이 위아더 월드. 다 똑같아. 그러면 계속 백색으로 보였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매질마다 전달되는 속력이 색깔마다 다 달라. 색깔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속력의 차이에서 꺾이는 비율이 달라. 알겠어? 그래서 빛이 분산돼서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런 얘기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빛이라는 건 공기 중에서는 아니 진공에서는 전달되는 속도가 일정하지만 공기 중이나 물 속에서는 색마다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 그것 때문에 프리즘을 통과할 때 분산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파라는 거 사실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반복해서 서로 유발되면서 전달되는 아이들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 형태로 전달되는 애들 중에 에너지가 큰 애를 방사선이라고 하고 그 중에 가장 큰 애가 감마선이야. 근데 이 감마선을 김정은 아저씨 말고 우리도 써. 뭐 할 때 써? 암치료. 항암 치료할 때도 써. 알겠어? 그래서 항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해요 라고 하는 그 방사선 치료할 때 쓰는 게 감마선이야. 그리고 뼈 사진 찍거나 공항에서 수암을 검사할 때 쓰는 게 X선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에 해당되는 걸 빛이라고 하는데 그 빛 중에서 에너지가 그나마 큰 게 자외선, 그 다음 가시광선, 그 다음 적외선. 그 중에서 자외선은 살균 작용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써.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뭘로 소독하냐? 수도공사에서? 염소 소독하죠. 그래서 민감한 사람들은 수돗물 냄새라고 하는 게 염소 냄새예요. 소독약 냄새. 근데 우리나라 말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수돗물 뭐로 살균하냐면 자외선 살균. 우라늄 같은 소리 하고 자외선 살균. 자외선 살균. 플루토늄. 그렇죠. 네, 그래서 염소라는 약품으로 살균하는 나라도 있고 자외선이라고 하는 빛을 사용하는 살균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뚜렷하게 장단점이 거꾸로입니다. 뭐냐면 자외선 살균을 하면 그런 냄새가 안 나요. 수돗물 냄새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외선이 있는 공간 안에 들어온 세균만 죽어요. 그 자외선 그 길을 지나서 나중에 들어온 세균들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염소 소독은요? 지속성이 있어요. 쭉 됐어요. 그리고요, 염소는 휘발성이 강해서 그 양 조절을 각각의 집에 올 때까지 휘발되는 양으로 계산하는 거야. 이 정도면 사람들한테 거의 안 가. 라고 하는 양으로 조절해서 그 아이 염소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미세하게 남죠.
미세하게 남으니까 수돗물 냄새나라고 얘기하는 그 미세한 냄새가 나지만 몸에는 그렇게 유해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냄새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걔는 지속성이 강하죠. 그래서 집에 오는 그 길까지 들어오는 세균들 다 죽입니다. 됐어? 네. 그리고 비용도 염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적은 비용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외선이라는 건 살균한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요, 물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적외선은 뭐게? 따뜻해. 그 뭐지? 열. 물리. 그래서 열화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로에서 열 나와서 따뜻해요. 그 열 자체가 뭡니까? 적외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 작용한다. 그래서 햇빛이 쨍쨍 내려지고 있는 곳은 따뜻한데 그늘진 곳은 춥죠. 적외선 오는 양이 달라서 그렇고요. 여러분들 여기다 갯대처럼 20명 집어넣고 문 닫고 막 수업하다 보면 교실 열나 덥죠. 네 몸에서 적외선 나와서 그래. 알겠습니까? 그 적외선들이 지금 이 안에서도요 전자기파가 막 방출되고 있어요. 되겠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적외선 어디서 쓰는 줄 아세요? 열화상 카메라. 저기는 네, 열화성 카메라도 쓰고요. 아빠가 자동차 후진할 때요. 아그 삑삑삑. 똥꼬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빠 자동차가 후진할 때요. 뒤에 뭐가 방해물이 있나 없나 거리 감지하잖아요. 그 거리 감지가요. 자동차 뒤에서 적외선이 나와서요. 얘가 갔다가 방해물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올 때 걸리는 시간 보는 거야. 그걸로 거리를 측정하는 거야. 되겠어? 네, 이런 것들을 할 때 적외선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리모컨에서 나가는 것도 적외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작은 에너지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였다? 전파였다. 전파. 그래서 이 전파에 해당되는 에너지 범위를 갖는 아이들 중에서 그중 에너지가 전파치고는 좀 센데? 라고 하는 아이가 있겠죠. 전파 중에서 에너지가 그나마 제일 센 게 와이파이. 전자레인지 안에서 나오는 거. 마이크로 웨이브. 실제로요. 자소수 쓸 때요. 전자레인지마다 사용하는 마이크로웨이브파의 파장은 다 달라요. 또. 그래서 주로 쓰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마이크로파라고 해서 파장이 30 이게 아니고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전파의 마이크로웨이브파의 파장은 얼마일까? 이거 측정하는 실험을 자소수로 쓰죠. 1000와트. 700. 그건 뭐 파장 새끼야. 1000m. 그거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사실은 그거 전자레인지 뒤에 보면요 파장의 길이, 진동수 이거 다 써 있어요. 네, 뒤에 스티커로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거 보시고 그게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거 맞는지 확인하는 실험 해보시면 돼요. 그 실험은 어떻게 할까요? 물을 넣고 왜 갑자기 물을? 파장의 길이를 확인하는데 물을 넣고 어떻게 하는데? 물을 넣고 돌려가지고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아니 그거는 오래 돌릴수록 당연히 뜨거워지겠지. 파장의 길이 거기서 이제 전자기파가 아, 그러네. 나오니까 모래로. 전자기파가요. 파장의 길이가 짧은 애부터 파장의 길이가 긴 애까지가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온다는 얘기잖아. 평평한 고기.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정도의 파장의 길이는 방사선이야. 이 정도의 파장의 길이는 빛이야. 이 정도의 파장의 길이는 전파야. 라고 얘기하잖아. 그 중에서 전자레인지에서 이 정도의 파장의 길이가 나올 거야. 이걸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만큼의 파장의 길이가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평평한 고기를 넣어서 그 거리 익은 거리 이제 그거 측정해가지고 아니, 그럼 이제 부분 있는데 그럼 이제 그거를 측정해. 전체적으로 다 있겠지. 그 모래를 얇게 깔아가지고 하면 되죠. 전자레인지에 보면 밑에 회전판 있는 거 아세요? 네. 아, 회전판 그 빼고. 회전판을 빼면 회전 안 하잖아요. 네. 그 가나 초콜릿처럼 이렇게 판으로 된 초콜릿 있죠. 두꺼운 거. 그냥 이렇게 먹는 거보다도 훨씬 더 크고 왜 발렌타인데이 되면 이렇게 초콜릿 뭐 만들려고 막 이렇게 커다란 판으로 된 거 팔잖아? 남자들 봤어요. 모른다 씨. 자, 열나 큰 초콜릿이 있어요. 두꺼운 초콜릿 그런 거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자레인지 안에 그냥 통으로 놓고 그래서 잠깐 동안 돌려보시면 돌아가는 판을 빼고 엄마한테. 그럼 얘가 회전을 안 해요. 회전을 안 하는데 잠깐 동안 한 돌려보시면 한 30초 돌려보시면 특정한 부위가 녹아 있어요.
이게 회전을 안 하니까. 그래서 부위마다 녹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잘 녹는 데서 그 다음 잘 녹는 데까지의 거리를 재보세요. 이게 한 파장입니다. 거기가 마루입니다. 마루와 마루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재는데 쉽지 않아요. 그 간격이 되게 좁으니까. 그래서 네 그거 잽니다. 근데 아까 너무 오래 하면 다 녹습니다. 잠깐 동안 하시면 그거 잴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설명서에 있는 그 길이와 맞는지. 그러면서 파동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자소서를 3년 전인가 어떤 친구가 썼습니다. 다 생각했어요. 네 유튜브에 보시면 그것과 비슷한 그 실험들이 몇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은 지금 우리가 무슨 학술 연구나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 많이 보시고 그 중에서 더 괜찮은 것들, 더 나하고 맞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것과 유사하게 변형시켜서 해보시면 돼요. 그게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파장의 길이를 여러분들 실제로 전자레인지 안에 마이크로웨이브가 나온다는데 그 아이의 파장의 길이가 설명서에 있는 길이와 같은지 확인하고 싶어서 실험을 설계하게 됐다. 몇몇 개의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측정해 보고인데 이 방법으로 측정하려니까 오류가 좀 많이 발생하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나만의 방법들이 나와야죠. 됐어? 그럼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했다. 됐어?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고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그 부분이 영재성입니다. 오류가 있네. 오류가 컸어요. 안 뽑습니다. 오류 분석력이야. 알겠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파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보다 에너지가 조금 작은 게 핸드폰 주파수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TV 주파수, 그 다음이 라디오 주파수대로 사용하는 파동이 가장 에너지가 작죠. 그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 안에는 에너지의 범위에 따라서 저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책 잠깐만 같이 봐주십시오. 주원아, 옆에 아가 보여줘. 나와요? 자, 거기에 보시면요. 그래서 전자기파가 몇 페이지에 있었습니까? 186페이지요. 됐죠? 186페이지가 이게 이제 전자기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됐죠? 그 중에서 188페이지가 전자기파를 잘 나타낸 그림, 그 중에서도 가시광선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그래서 그 전자기파 중에 적외선은 뭐 할 때 써, 자외선은 뭐 할 때 써,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95페이지부터 너네들 어디까지 문제 풀어오라고 내가 그랬냐면 새끼들아 197까지 풀어오라고 했잖아. 맞습니다. 목사가 왜 이상하게 돼가지고 우리 아가들을 체육을 제대로 못 주게 한 거야? 하하. 여기까지야. 나 그때 재밌겠는데 한번 해보. 그냥 해보. 따로 사가지고. 재밌을 것 같긴 해. 다물은 자, 말해놓고 안 하는 게 좀 말해놓고 집에 가서 게임하고. 야, 문제. 토달지 말고 다물어. 이게 왜 안 됐을까요? 나 엄청 복사 잘하는 편인데. 저 또 갔다 와야 돼요? 응. 알았어. 195. 외로우니까 말동무가 되어줄게. 근데 복사하는데 기술이 필요해요. 번호를 정확하게 넣어야 돼. 아, 명령어 이게. 복사 붙여놨고.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좀 더 한번 보자. 해보자. 자, 거기에 있는 거 혹시 못 푼 거 있으면 잠깐만 풀고 계시면 되고요. 195. 내 노트북이 프린터기가 이상하다. 잘생긴 아가들 책 주고 싶었는데. 저요?
어떻게 됐나봐. 아니야 잘생겼잖아. 진짜 친구가 아무도 없다 진짜. 팬클럽이구나. 다 물어요. 다 물어. 취소할게. 그렇군요. 그 화일이 이상한 거군요. 선생님이 얼른 내려가서 프린트를 가지고 올 테니까 내가 아니네. 이거 하고 계십시오. 대부분이 못 하셨을 텐데 빨리 하고 계시면 선생님이 프린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아 나 어제 잠 호텔 들어. 안녕하세요. 프린터로 오랜만이에요. 방금 이상한 걸 본 것 같은데 지금. 다닌 지 얼마나 됐지? 제가 오늘 26일. 20만 됐다. 4일부터. 나 3월. 4일부터. 찾아봐. 나 3월 1일 3월. 계약하기 며칠 전에. 안돼 쌤 조금만 아껴주시. 고생입니다. 또 책 없는 친구들이 있죠. 이게 뭐죠? 아 그냥 혹시 잠깐 시간. 도현쌤 사랑해요. 저 숙제 못했는데. 산소야 도대체 사랑하는 사람이 몇 아 내가 좀 짝사랑이라고 뭐라 하지 마. 지하 이번에 숙제 없었지? 프린트 아 그냥 적은 거지. 응. 이게 프린트 안 적었어. 사진 그리는 거. 대충 그냥 그럼 빨리 안 프린트. 신나도 좀 너무 재밌는 아버지가 틀린 거 재밌는
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자, 요거 195페이지부터 이따가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자마자 197페이지까지 질문 받을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밥 먹고 와. 네.